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 주식회사 여행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이 3월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은데요. 봄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또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와서 이 봄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회사 여행가자는요, 이 봄맞이 기념해서 봄꽃놀이를 테마로 여행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번 주도 이 알짜 종목으로 두 가지를 선별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여행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주식회사 여행가자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행지와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분이시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봄맞이 기념으로 오늘 여행지도 봄꽃 여행지로 선정을 해봤는데 네. 이번 주 따라 옷이 약간 칙칙하시네요. 아닙니다. 이거 패션이죠. 예, 요즘 보통 보게 되면 네. 삼시세끼에 나오는 그 출연자분, 네,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 차승원 씨를 보시게 되면은 옷이 블랙틱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예, 블랙 계열. 그러니까 저 약간 어두운 계열? 예, 그렇죠. 명도가 낮은 그런 계열의 옷을 잘 입는 사람이 패셔너블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처음 듣는 말인데. 눈에다 한참 이게 경멸하는 눈을 보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벗겠습니다. 아니에요. 자, 이번 주 어떤 인사는 항상 제가 잘 지내셨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좀 색다르게 해보고자 새로운 인사를 드렸습니다. 색다르게 디스해보자. 네. 색다르게 한번 좀 눌러보자. 이런 얘기였었죠. 어쨌든 다 농담으로 아시고 계시죠?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죠. 항상 좀 마음에 꽁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다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네. 왜냐면 오늘 지난주에 추천한 종목이 폭등을 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무슨 오늘 얘기를 하셔도 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 프로그램을 보고 또 주식을 사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잠시 후에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시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할 것도 없이 지금 바로 리뷰 부탁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네. 죄송합니다. 순서가 리뷰부터 하니까. 보통 종목이 지난주에 추천한 종목이 잘 갔다. 그렇게 되면은 자세가 약간 좀 뒤로 젖혀지고 약간 좀 이제 턱에 손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지난주에 추천한 종목이 좀 약간 재미없었다. 그러면 약간 다시 이번 주에는 뭔가 좀 다른 걸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하고 하는 이런 자세. 그게 무슨 격투기 하세요? 그런 공격적인 자세, 호전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리뷰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리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앵커님도 지난번에 잘한 종목과 잘못한 종목, 별로 그렇게 잘 못 간 종목이 있다 그러면 항상 잘 못 간 것부터 보셨었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그렇게 올랐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렇게 아직 강보합권에 있는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난주에도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첫 번째가 DI 파워, 그리고 두 번째가 Y소리였죠. 이 DI 파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DI 파워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상당히 좀 둔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괜찮습니다. 갖고 계셔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 특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 녹화일이 2월 24일 날 화요일이었었죠. 그날 반등하는 걸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밀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매수가 부근에 해당이 되겠죠. 매수가 부근에서 좀 정체하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들이 확인되죠. 그런데 지금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녹화 날짜 기준으로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기준으로 자동차주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즉 코스피 종목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DI 파워가 강점을 갖고 있는 어떤 그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도 유압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관련된 쪽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흐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기 업종들도 똑같이 순환매가 들어간다. 특히 코스피가 2,000포인트가 안착을 하고 이제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민감 쪽의 기기 업종들 또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막 그때 말씀드렸던 직전 고점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드렸던 종가가 12,200원, 오늘 종가가 12,400원, 플러스 200원. 한 1.7% 되나요, 수익률이? 오늘 3월 3일 화요일이죠. 그 기준으로 돼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전혀 부담 없으시고요. 일단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직전 고점대 13,000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번 주에 한번 관측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모습이 되게 되면 오히려 13,000원대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시면 좀 더 끌고 가셔서 2차 목표가인 14,000원까지도 끌고 가는 전략 양호할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들 움직이는 동향들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큰 부담이 없겠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 두두두 이거 안 해주세요? 두두두두두 굉장히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시네요. 예, 발음이 안 좋아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예, 문제의 종목, 예,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와이솔이었죠. 와이솔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2월 24일 기준의 종가가 종가가 1,600원이었네요. 1,600원. 오늘 종가가 얼마죠? 자세히 안 보이네요. 네, 12,800원입니다. 네. 그러면 일주일 사이의 수익률이 얼마죠? 네. 얼마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건 20%가 넘죠? 20만. 상당한 이제 수익률을 보이셨네요. 보통 주식하면 그 정도 수익률 안 나오세요? 이 정도는 죄송합니다. 뭐 누구나 한다는 뭐. 죄송합니다. 예, 너무 건방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600원 대비해서 12,000 오늘 종가가 12,800원. 약 한 일주일 만에 20% 넘게 수익이 나서 일단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받고 실적 대비 조금 저평가됐는데 이런 쪽에서 모멘텀이 좀 확보된다. 특히 갤럭시 S6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또 부각을 받는 부분들이죠. 네, 그런 부분들과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쪽도 언급을 좀 드렸었고 이런 네. 부분들이 복합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짧은 시간 안에 고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어디 가서도 못 보십니다. 주식회사 여행가전에서만 가끔이 아니죠. 한 1, 2주에 걸쳐서 한 번씩 툭툭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예, 꼭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들 담아가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네. 리뷰는 마저 해드려야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리뷰도 해드려야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목표가 부분까지 다 넘어갔고 예, 일단 추가적인 탄력도 계속 들어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간다면 더 간다기보다는 약간 어떤 단기 매물을 좀 소화하는 패턴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12,000원대 부근 안쪽에서 그렇게 큰 매물 압박이 없이 지지가 이끌어진다. 그러면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부분 이익 실현 차원 쪽에서 만약에 1,000주를 사셨다? 그렇게 되면 한 200~300주 정도 아니면 한 좀 많게는 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12,000원대가 지지가 되나 안 되나만 보셨다가 지지하고 또 움직인다. 그러면 다음 고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수익을 늘려가야겠죠. 그게 진정한 주식 매매의 고수의 길이 아닐까. 네. 오늘 좋은 얘기 막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익률 키워나가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저도 수익률 확인해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어쨌든 좋은 수익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식 좀 사세요. 저 한번 좀 더 지켜보고, 네, 전 재산을 털진 못하겠지만, 네. 어쨌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리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여행지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행지는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봄꽃놀이를 테마로 정해봤는데요. 이 전에도 한번 갔던 곳이긴 합니다. 바로 제주도로 선정해 봤습니다. 이 제주도가요, 지금 벌써부터 이 유채꽃이 되게 예쁘게 폈대요. 네, 그렇습니다. 예, 2월 말부터 유채꽃이 이제 상당히 많이 폈다고 하는데요. 네. 이 3월 초에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봄꽃 얘기들, 봄꽃 관련해서 축제 막 검색하고 있는데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그래서 녹화 날인 오늘은 그렇죠. 네, 네, 내일부터 그래서 바로 그친다고는 하는데요. 그쳐도 꽃샘추위가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네. 같은 꽃이지만은 이제 춥대요. 그래서 일단 이제 주중까지만 춥다가 주 후반에는 또 주말 되면은 낮이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3월이고 또 4월이고 지나가게 되면 이제 좀 야외 활동 즐겨야 될 때죠. 예, 야외 활동을 즐기셔야 되는데 건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요? 네, 빨리 나셔야 될 텐데. 네. 저 안 그래도 좀 날씨를 확인을 해봤어요.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유채꽃이라든지 이제 봄꽃이 피니까 이제 꽃샘 추위가 찾아온 것 같은데요. 네. 이 다행히 이 제주도 지방은 계속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따뜻한 네. 기온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나실 때 이번 주 주말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또 봄꽃놀이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난 가야죠. 네, 따뜻한 남쪽 네, 나라로. 따뜻한 네, 곳으로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전에도 제주도 관련된 얘기는 요즘 뭐 핫한 플레이스다 보니까 많이 언급을 드렸었고 그중에서 축제와 관련돼서 어떤 유채꽃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일단 참고로 지금 유채꽃 축제는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예, 조금 좀 약간 한 주 정도 아니면 또 만개할 때는 3, 4월까지도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유채꽃이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펴 있나 봐요. 그렇죠. 유채꽃 하게 되면 저는 유채 기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워낙 셰프의 네. 입장에서 유채 기름 상당히 좋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는데 지금 보니까 제주도에서 노림의 매화 축제라고 지금 한창 진행이 2월 달부터 진행됐고 이번 주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매화꽃 관련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보니까 이제 서귀포 쪽이죠. 서귀포 쪽에서 지금 내가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갔다 와서 인증샷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막바지 매화꽃을 또 즐기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가 마지막 축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나오는데 네. 노란빛이 정말 예쁘네요. 저건 유채꽃이죠. 지금은 그렇죠. 매화꽃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PD님께서 약간 네, 자료 화면이 일단 준비된 순서가 유채꽃 먼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긴 했는데 네. 2월 말부터 저렇게 유채꽃이 많이 피어 있고 또 그렇죠. 예. 지금 아마 3월 첫째 주에 가시면은 저 정도의 이제 만개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유채꽃 축제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지방자치제에서 많이 정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3월 초부터 그리고 3월 말 그리고 4월 달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축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주식해서 수익을 내신 다음에 약간 일정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갔다 와서 주식해서 수익 내시겠다.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고 비용 경비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해서 여행가자 해서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네.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다 보니까 서귀포 유채꽃 큰 잔치라고 가장 좀 이제 지자체에서 또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게 그 4월 달에 개최됩니다. 이게 이제 아직 한 달이 좀 남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주도 쪽에서 이 표선면, 그러니까 약간 동부 쪽이죠. 네. 그쪽에서 조랑말 체험공원 주변에 한 10km 정도가 유채꽃이 만발한 지역이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진행이 되는데 특히 그 각종 체험 흐름들, 그러니까 특히 유채꽃 마차 타기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럼 마차에 유채꽃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겠죠. 그렇죠? 꽃마차입니다. 네. 저는 마차도 좋은데요. 네. 그 말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네. 그 조랑말 체험이라든지 뭐 네. 그런 것도 해보고 싶네요. 같이 있습니다. 근데 꽃마차에 타시네요? 죄송합니다. 뭔가요? 뭐죠? 이게 순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전혀, 네. 전혀,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망발을 네. 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행지에 대해서 네. 소개 마저 해주세요. 그래서 기름짜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유채꽃 기름, 상당히, 유채꽃 기름으로 요리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화사한 향기가 납니다. 향긋하겠네요. 네네. 정말. 그래서 기름짜기나 쿠키 만들기, 이런 전통 체험 놀이까지 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과의 어떤 아이들과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이 전시 유채꽃 사진전부터 그리고 이제 초청 공연도 있고 먹거리 장터까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다채롭게 어떤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시간 되시면 꼭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서귀포의 유채꽃 국제 걷기 대회가 있답니다. 국제입니다. International. 네, 자료 화면이 같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3월 28일부터 29일 약 이틀간 토요일, 일요일 날 열리고요. 중문 관광단지에서 열린답니다. 근데 이게 왜 국제냐면은 중국, 일본 3국이 협력해서 나오는 그런 행사인데 아시아 국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의 구루메시라고 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굴러가야 뭐예요? 됩니다. 굴러가야 구루메시죠. 네, 빨리 마저 해주세요. 거기는 네. 이제 철쭉꽃이 유명하다고 하고요. 중국 대련이죠. 근데 대련 쪽에서는 아카시아 꽃 이렇게 해서 또 제주도의 유채꽃 이래서 3국이 이렇게 나들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그런 행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좀 자세한 어떤 조직위원회도 있고요. 예, 거기서 좀 행사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게 되면 오늘의 백미 주식을 설명을 못 드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세한 일정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20km 걷기, 20km면 가능하시겠죠? 20km면 사실 거의 하프 마라톤 수준으로 굉장히 긴 그러니까 거리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참여비가 10,000원 있고요. 네, 가면은 무슨 티셔츠 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20km 정도면은 일단 이렇게 길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 발걸음 그게 속에 마라톤이 아니라 걷기 대회죠. 그렇죠, 걷기죠. 워킹. 그러면은 네. 보통 성인 기준으로 이제 1시간에 보통 시속 4km가 보통 걷는 속도라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나오세요? 네,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균이요? 20km면은 한 5시간 걸리겠어요. 걷고 4시간, 가려면요. 5시간 정도 걸리겠죠. 네. 네, 걸리는데 4시간, 5시간 동안 멍하게 걷는 게 아니라 또 한번 자신의 성찰을 하고 오늘 이번 또 이제 3월 달이다 보니까 또 새 학기 새 기분 학기는 네. 아니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3월 달 네. 2015년도 초반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문 관광단지다 보니까 그 바로 앞에 가게 되면 월드컵 경기장이 있죠. 그 경기장에서 엉덩물이죠. 엉덩물 계곡. 그러니까 약간 움푹 들어간 이 계곡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 그런 코스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20km, 10km, 또 번외 5km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한번 원하는 코스에서 5km도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시간 네. 순서가 다르죠. 출발하는 시간 순서가.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면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행 만약 가시게 되면 여행 스케줄에 따라서 5km든 10km든 20km든 좀 시간 생각하셔서 좀 짜보시면 좋겠네요. 네, 걸으셔야 됩니다. 걸으셔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시고요. 꼭 걸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있고 또 제주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3월 달에 제주 들불 축제라고 또 있습니다. 3월 들불은 뭔가요? 이제 들판에 불을 붙이는 건가요? 그렇겠죠. 자세한 건 묻지 마십시오. 네, 가보시면 압니다. 요즘 은근히 조사를 자세히 안 해오시는 것 아니면 다 같은데요. 아는데 여기서 지금 주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여행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다 네. 보니까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도에만 있는 특별한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왜 그 작물이 자랄 때 이제 봄 그쵸. 봄 때 한 번씩 태우죠.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 걸음이 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주도만의 어떤 특별한 축제라고 하는데 불꽃놀이도 하고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다채롭답니다. 한번 다녀오시게 되면 예, 그렇죠. 네, 자료면 또 나오고 있네요. 네, 저기 불꽃 축제가 저게 갈 데가 아니고 불꽃이죠. 네, 제가 눈이 침침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다녀오시게 되면 3월 달에 제주도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행사나 축제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한번 좀 나들이 하시기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특히 3월 달은 제주도의 항공비가 비수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녀오시는데 부담도 없으실 거고, 예. 그래서 한 번쯤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이제 불꽃 축제 함께 나왔는데요. 네. 이 들불의 어떤 모습과 함께 이제 야간에는 이제 불꽃 축제까지 함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주도 유채꽃 나들이로 또는 봄꽃 나들이로 꾸며봤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종목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3월 첫째 주의 종목 뭐가 있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난주에 잘했기 때문에 은근히 부담이 가죠. 네, 괜찮습니다. 부담 안 갑니다. 부담 안 가고, 예, 사셔서 그렇게 크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수익 챙길 만한 그런 종목들 오늘도 네. 두 종목을 또 골라봤습니다. 일단, 큰 전제가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 2,000선이 넘었습니다. 오늘 2,001포인트로 끝났죠. 예. 드디어 2,000선을 넘었네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을 자세히 보시다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코스닥 종목 쪽에서 어떤 테마별로 이렇게 업종별로 막 순환매가 들어가면서 움직였죠. 근데 오늘 흐름들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좀 자신감을 가지면서 2,000포인트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업종별로 지금 순환매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키워드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돌아가면서 하락했던 모습들, 작년 하반기엔 그랬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반등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뭐라 그러죠? 순환매. 네. 그렇죠. 네. 왜 안 따라하세요?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순환매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시장에 조금씩 활기가 들어오고 이런 어떤 시장의 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3포인트, 5포인트 정도밖에 안 움직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쪽에서 순환매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업종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질적인 차원이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종목은 코스피 종목으로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밀려있는 자리에서 어떤 순환매와 함께 반발매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수익 챙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두 종목을 오늘도 꼽아봤는데요. 일단 먼저 오늘 녹화날 기준으로 오늘 자동차 업종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네, 3월 3일 화요일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 말고 좀 더 좋은 얘기도 많이 좀 쳐주세요. 네, 날짜 이런 거는 다 아니까. 네, 그래서 예, 오늘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라 비스테온 공조란 종목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라그룹 쪽에서 이제 특히 이제 외국계의 지분과 함께 이제 공조회사, 즉 자동차 쪽에서 공기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공조 장치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상당히 실적도 그렇고 어떤 좀 듬직한 종목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도 의외로 좀 많이 흔들렸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 4조 4천억 정도, 4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실적 흐름들은 꾸준합니다. 한 3천억 정도에서 2,700억 이 정도 부분으로 꾸준하게 실적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주가의 등락이 좀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주가는 바닥권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접근에도 큰 부담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한 종목인데, 일단 기술적인 차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들 약간 지난번 11월 달 부근에 4만 원대 부근을 시도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죠. 그래서 5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왔고, 또 특별한 모멘텀 없이 주가는 좀 약간 좀 매물이 좀 커지는 추세 쪽, 그런 쪽으로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4만 원대 초반대 기준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단기 반발권을 좀 만들어내는 가격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업종 쪽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동차 쪽에서 안 간 종목이 뭐 있을까라고 시장에서 포커스가 맞춰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한라비스텐 공조도 단기 낙폭이 좀 보여줬던 만큼 그에 따른 어떤 반발매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추세가 이제 강하게 전환되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진 만큼 돌아가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항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항이 강한 가격대 부분이 약 한 4만 5천 원대 부분 정도에서 좀 저항이 좀 심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계에서 매매가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좀 추세가 강한 반전이 일어나기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 4만 5천 원 정도겠죠. 그래서 약간 4만 5천 원대, 4만 6천 원대 이 정도 부분까지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하루에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 5%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강하게 전환되기 전이기다 보니까 일단 1차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음 녹화할 날까지라고 하더라도 저항대 부분까지 시도한다. 그러면 짧은 수익률 챙기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4만 6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00원대 지난번 저점대 부분을 다시 시도한다. 그렇게 되면 일단 손절하는 위험 관리하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라비스턴의 공조 전략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라비스테온 공조였습니다. 해당 종목은요, 자동차 부품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순환매를 이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격 메리트를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녹화날 기준 3월 3일 화요일 기준으로 한 주당 42,850원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가 46,000원, 손절가 4,500원까지 보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제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어떤 반발매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의 한 종목을 또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과거에 하이마트에서 롯데가 인수가 됐죠. 네. 그래서 가요 이렇게 되는 그 회사죠.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 지금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소비 심리가 안 좋다, 내수가 많이 위축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 하반기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다가 주가가 이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을 하죠. 그랬던 가장 큰 심리는 뭐가 있을까요? 가전 쪽이죠. 가전 유통 쪽입니다. 그러면은 가전 유통을 먼저 봤을 때는 어떤 흐름을 제일 먼저 봐야 될까요? 가전 유통이요? 네, 냉장고, TV, 네. PC, 뭐 세탁기. 스마트폰, 세탁기 다 이런 거 관련돼서는 어떤 쪽일까요? 결혼 시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사를 해서 뭐 새 마음으로 뭐 바꿔보자 뭐 이런 시즌도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생들은 또 새학기 출발 네, 이런 그렇죠. 것들도 같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성수기죠. 예, 지금부터 이제 봄 때문까지 성수기 진입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사철, 특히 부동산 경기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거래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난 딱 코너였네요. 네, 네. 전문가들의 수다 코너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실거래가 위주로 거래가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고 특히 이제 전세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포기,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집을 사기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면 이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가면서 그동안 세탁기 고생했다. 새거 한번 사보겠다. 네. 예. 냉장고,
좀 이제 덜그덕거린다. 새거 한번 좀 사보자. 이런 심리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런 쪽으로도 심리가 더 넓혀지면 아무래도 이런 성수기 쪽에서의 가전 수요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이런 쪽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작년엔 실적 부진했습니다. 부진한 쪽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꾸준한 실적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성수기에 대한 관점까지 나온다.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반등이 먼저 강하게 들어오겠죠. 이제 그런 관점 쪽으로 보시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일단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 일단 주가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가격대가 한 7만 원대, 한 6만 원대 중반대 부분에 형성되던 가격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5만 원대 부분까지 급하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7만 원대에서 5만 원까지 급하게 밀렸다가 지금 흐름들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됐고 그러면 그래도 성수기다 보니까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된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서서히 반전 시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렵던 저항대 부분 약 한 56,500원대를 돌파해서 안착을 어제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초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어떤 횡보 이후에 주가가 서서히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매가 좀 더 가속화되는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경향들이 좀 더 빠르게 이어지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6만 원대 부분이 저항으로 다가오는데 6만 원대 부분은 일단 낙폭이 컸다가 돌아가는 자리다라고 보게 되면 6만 원대에서 한 6만 2천 원대 부분까지 조금 약간 짧게 해서 그 정도 부분까지는 시도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목표가 6만 2천 원대를 일단 말씀을 좀 더 드려보고 싶고요. 조금 더 탄력이 살아난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어떤 하락했던 초기의 가격대인 6만 5천 원대까지는 궁극적으로 한번 들어오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빠르게 움직여서 주가 탄력을 받는다. 그렇게 했을 때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목표가로 봐도 되겠다. 라는 관점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 4천 원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즉 5만 4천 원은 다시 한번 횡보했던 가격대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해서 그를 밀려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일단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흐름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롯데 하이마트인데요. 해당 종목은 이제 가전제품과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3월 달 하면 이제 새학기도 시작됐고 이사철이기 때문에 이 성수기를 맞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해당 종목 녹화날 3월 3일 기준으로 한 주당 5만 8천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6만 2천 원, 손절가는 5만 4천 원까지 잡으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종목 모두 알아봤습니다. 네, 3월 첫째 주 이번 주 여행지와 함께 종목 알아보다 보니까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부장님, 네. 방송을 마치면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말을 시키시는군요. 네, 말 많이 저희 했습니다. 두 명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일단, 지난번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는 드렸었는데, 시장이 할만하죠. 예, 좀 붙어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항상 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서 여기서 막 계속 덜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 이런 쪽은 추격 매수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가게에 보탬이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더 갈 것 같아도 딱 한 템포만 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책임을 나와서 나올 때 그런 때 눌림목 보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드릴 얘기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잘 가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서 고점 매수했다가 대응 못하고 고점에서 딱 물리면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계속 활발하게 순환매 들어갈 때 대응을 절대 못하시니까 그런 건 좀 자제하시고 오히려 좀 여유 있게 약간 밀려서 추세는 유지가 됐는데 좀 밀린 종목들 약간 한 15분에서 30분만 신경 써서 찾아보시면 다 나오실 겁니다.
주식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나오실 텐데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 발맞춰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아마 상반기 중에는 해외여행 한번 가셔야죠. 네, 해외여행 네. 쪽으로 쭉 가실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 흐름들 꼭 잘 놓치지 마시고 대응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3월 첫째 주에요. 기분 좋게도 코스피가 오랜만에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럴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셔서 수익 실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종목 또 여행지 기억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고 또 수익으로 좋은 여행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행지와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